지난 2003년 경상남도 김해시는 시내 미개발 도심 주거지를 개발해 쾌적한 주거용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로 김해시 구산동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에서는 택지 개발 등의 건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조사가 함께 진행됐죠. 더구나 김해 지역은 금관가야의 본고장이자 김해 김씨의 시조인 수로왕의 무덤이 있는 만큼 자칫 공사 중 문화재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하던 경남 고고학연구소는 무려 2,300여 개의 조선시대 무덤을 발굴 조사하면서 분청사기와 백자, 청동수저, 청동그릇 등 어마어마한 양의 조선시대 유물을 발굴했는데요. 하지만 위 유물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경 구산동에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바위 하나가 땅속 10m에서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이 바위의 정체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메터리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2007년 택지개발 공사에 맞춰 약 26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했는데 택지 남쪽 연지공원 인근 약 1000평에서 길이 10m, 너비 4.5m, 높이 3.5m의 바위가 모습을 드러내자 난감해진 것은 다름 아닌 이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주민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화재로 인정받는다면 당장 택지개발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난감한 것은 김해시였습니다. 이 바위는 어떻게 보든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보이기는 하지만 약 350톤으로 추정되는 이 거대한 바위를 들어올릴 장비가 존재하지 않았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결국 그 자리에 다시 묻어버리고 후대에 다시 발굴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칫 이 바위를 노출시킬 경우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일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약 5m가량의 복토를 통해 지하에 보존 조치한 것이죠. 이후 잔디를 깔고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하게 보존해 두었고 5년 뒤 경남은 이 바위를 기념물 제280호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보존된 바위의 정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바위를 두고 제사를 지내던 제단으로 판단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바위는 청동기 시대 유행하던 묘, 즉 고인돌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13년 뒤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하에 매장시킨 이 바위를 노출하고 원형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고 역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적공원 조성을 추진하면 김해시가 역사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남의 기념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그렇게 2020년 12월부터 정비사업을 시작해 이듬해 3월 시굴조사, 5월 발굴조사를 완료했죠. 이 과정에서 바위의 정체가 지성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성묘는 청동기 시대의 매장 문화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를 고인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탱할지 돌석을 써서 지성묘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를 우리말로 풀면 고인돌이 되는 겁니다. 구산동에서 발견된 이 바위를 발굴 조사한 결과 바위 아래에서 관묘와 유물을 확인했고 이 목관묘의 존재가 고인돌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고고학계 교수 및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학술 자문위원이 참여했는데 6명 전원이 고인돌이라는 것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단이냐 고인돌이냐의 논란은 자연스럽게 결론지어졌습니다. 잠시 언급했듯이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매장문화입니다. 즉 무덤인 것인데 그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상에 서너 개의 바위를 받침대로 세우고 그 위로 평평한 거대한 판도를 올린 탁자식 또는 북방식이 있고 땅속에 무덤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놓은 후 거대한 덮개돌을 올린 바둑판식 또는 난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산동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탁자식도 아니고 바둑판식도 아닌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기단을 쌓고 그 안에 돌을 깔아 무덤을 만든 후 그 위에 바위를 얹은 묘역식인데 이 묘역식은 청동기 시대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약 350톤에 달하는 구산동 고인돌은 세계 최고 크기를 자랑하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됐죠. 구산동 고인돌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남 화순의 핑매바위가 200톤이 넘는 무게로 세계 최대 무게를 자랑했지만 구산동 고인돌이 등장해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구산동 고인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무게입니다. 2007년 이 고인돌이 처음 발견됐을 때 땅에 임시로 매장하기로 결정했던 것은 최첨단 중장비들이 존재함에도 이 무게의 바위를 들어올릴
장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 크레인 등을 동원해도 350톤짜리 바위를 어찌어찌 들어 올려도 이를 실어나를 운송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위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 시절을 기록한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진 사실에 기반한 추측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필요로 하는 고인돌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돌을 떼어내는 일입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원하는 크기와 모양의 돌을 얻기 위해 나무를 이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바위에 40-50cm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뾰족한 모양의 나무를 박아 넣은 후에 그 구멍에 물을 부었죠. 물을 먹기 시작한 나무는 팽창하게 되고 그 힘으로 바위가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바위를 쪼갠 후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통나무를 깔고 줄을 엮어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350톤이나 되는 구산동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됐을까요? 보통 성인 남성 한 명이 운반할 수 있는 무게가 120에서 160kg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1톤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약 8명의 성인 남성이 필요합니다. 350톤짜리 바위를 한 번에 이동하려면 최소 3,000명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건 최소 수치입니다. 5인 가족을 기준으로 2명씩 동원됐다고 한다면 350톤짜리 고인돌 작업에 투입된 가족은 약 1,500가족, 그리고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인원 4,500명까지 더한다면 최소 6,000명 이상의 집단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인돌을 만든 집단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 구산동 고인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청동기 시대로 불리는 고조선 시대 김해 지역에는 이미 최소 5,000명 이상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고조선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지배자 또는 우두머리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위에 집단 거주지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2007년 이 바위를 매장 후 14년 만에 추가로 발굴 조사를 시작했을 때 바위 아래에서 목관묘가 발견되면서 이 바위는 재단이 아니라 고인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관묘랑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직접 넣거나 나무로 짠 관에 시신을 넣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린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바위를 옮겨 고인돌을 만들었다면 그 인물은 분명 평범한 동네 아저씨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바위를 옮긴 3,000명의 인력들과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 즉 지도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죠. 위 내용을 종합한다면 고조선 시대에 이미 5,000명 이상의 집단이 김해 지역에 존재했고, 그 시절에 이 집단을 이끄는 지배자가 존재한 계급사회였고, 지배자를 일반인들과 구분해 매장하는 매장 문화가 발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에 한반도에 살던 조상들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반도의 고인돌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인돌과 같은 거석의 존재는 인간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연석 또는 가공한 돌을 이용해 무덤을 만들거나 커다란 구조물을 만들어 숭배한 숭배문화의 대표 형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스톤헨지, 모아이 석상, 그리고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인돌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지중해, 인도, 동아시아 등 주로 바다와 인접한 곳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북유럽의 고인돌은 발트의 연안, 서유럽의 고인돌은 프랑스, 남쪽으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서쪽으로는 영국과 아일랜드에 이릅니다. 한반도 역시 고창, 화순, 강화 등 바다와 인접한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고인돌 7만 개 중 4만 개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정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고인돌은 워낙에 거대한 바위 형태이고, 현재도 그저 동네에 있는 큰 바위 정도로 인식되는 고인돌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고인돌이 한반도 주위에 분포했다는 점은 한반도가 청동기 시대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워낙에 다양한 종류의 고인돌이 존재하다 보니 유네스코도 그 보존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유네스코는 2000년 제24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를 열어 고창, 화순, 강화도의 고인돌을 아주 독특하고 지극히 희귀하고 오래된 유산으로 평가해 세계유산에 등재시켰고, 이는 전 세계 고인돌 중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만큼 한반도 고인돌이 가진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전북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며, 고인돌을 이루는 군집도 세계에서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하나의 고인돌 박물관이라고도 불리죠.
고창 중림리 매산마을에는 약 1,550개의 고인돌이 있고 그중 447개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전남 화순 고인돌 유적은 도곡면 효산리와 춘향면 대신리 일대 계곡으로 약 10km에 걸쳐 287개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산동 고인돌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 최대 크기를 자랑했던 핑매바위가 있는데 길이 7m, 높이 4m, 무게가 무려 200톤이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도 고인돌 유적은 특히 초기 형태가 많은 특징을 보입니다. 약 160개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데 오상리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탁자식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제주도 애월읍 해안가에는 밀물대 전부 잠기고 썰물대 모습을 드러내는 세계에서 유일한 해중 고인돌이 있기도 합니다. 혹 위 지역을 방문한다면 고인돌 박물관에 들러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한 번씩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